제가 하나 예측 문제를 낼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BBK 재수사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 깜짝이야. 왜요? 정답을 말해갖고.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그 부분은 이미 정권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래요? 예. BBK가요? BBK를 포함해서 당시에 BBK도 있었고 뭐 그동안에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BBK는 재수사 들어갈 때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 보겠다 이런 최재원 교수님은요? 저도 뭐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문무일 지금 그 후보자 자체가 이 BBK를 둘러싸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이분들이 상황이기 촉이 때문에 대단한데 변호사 계시지만 무작정 재조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좀 유력하다고 한다면 근데 마치 제가 새로운 증거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 홍로에서 아니 이미 다 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쯤 되면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미스터 홍.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당대표.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그 지현재 당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1심에서 인정이 됐던 증거들을 2심에서 완전히 증거를 배척하는 방법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연결고리 하나를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었던 연결고리가 이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법리가 그동안의 법리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인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만약에 지금 홍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홍 대표는 정말 지금 홍 대표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홍 대표님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인데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럼 우린 전제가 딱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님자를 웬만해서 잘 안 붙이는 게 대표라는 게 공식 직함이니까. 그래요? 전 붙이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 대표님. 그 또 악연이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지난번에도 한번 있어요. 2004년에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특검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홍준표 현재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라면서 그때 그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인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그 검찰총장이 후보자인 문무일 당시 특검에게. 그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로 4년이고 대학도 선배고 학은 영주포 의원이었죠. 그때 이게 면박을 줬었대요. 그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그래요? 이거 위조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수사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나오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온 얘기고요. 좀 전에 당시 홍 현재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판결이요? 2심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언론에는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언론을 하나도 안 봐도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렇나요? 근데 논평을 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리가 바뀔 수도 있죠. 법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차피 아니라고 봐서 넘긴 거죠. 믿고. 최재현 교수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완종 리스트도 총 7명인데. 그렇죠.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은 기소를 했는데 친박 의원 6명은 불기소했다. 그렇죠?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후보자로서 예. 청문회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할 때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역으로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총리였던 예. 이항구 총리, 현직 총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하나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렵게. 아니, 제가 그분의 직접 화법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은 선하게 생겼구만. 그 말씀을 예.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고전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으셔서 저런 식의 화법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고 우면 무슨 고전이라고 해. 다른 표현이에요 저거. 아, 그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그러세요. 저거 말고도 저는 이제 말씀을 예, 하실 때,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책 많이 읽었다는 얘기도 왜 하냐면, 또 아까, 저기 왜 제가 누워서 침 베는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이 법은 잘하는데, 예. 인문학적 지식이 딸리는 분들도 또 꽤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일단 법조인들은 사법고시 볼 때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일종의 그 독서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예. 중독증 걸린 분들도 있고, 이게 한 가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사법시험이 이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도 많고 법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왜 이 법이 만들어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우는 분들이 또 많아요. 사법시험 출신들 예, 중에. 그런데 근데 이분은 이거를 취지를 또 다 깨고 계시더라고요. 다 찾아보셔가지고. 그것도 특이했어요. 제가 만나보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양절 변호사도 참 고대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랑 기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무슨 왜 저렇게 이렇게 극찬을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고대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뭐 좀 고대 동문회 하나요? 아니, 홍준표 당대표도 고대세요. 그래요? 예. 고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한 예.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88년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예. 임기제가 도입돼서 바로 앞에 직전에 물러났던 김수남 총장과 20명의 이 총장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임기를 채우신 분이 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7명만 임기를 채웠는데, 그럼 나머지, 13명은 임기를 못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중에 20명 중에 고려대학 출신 총장이 4분 계신데, 공교롭게도 고대 출신 4명은 전부 다 임기를 못 채운 총장 속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후보자가 이번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과연 이 고려대학교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못 가는 이 징크스를 낄 거냐 안 낄 거냐도 지금 이 한간의 화제입니다. 아니, 무슨 다큐 프로를 예능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기사가 많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고대를 이야기하시니까. 에피소드 고대 출신들 20명 중에 13명이 임기를 못 채웠고. 예. 아니, 고대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 고대가 4명인데 다 임기를 못 채웠다. 임기를 못 채웠다. 불명예 총장, 단명 총장의 고대가 다 이름을 올렸다. 예. 예, 이번에. 아무튼 뭐 이번에 문무일 총장 후보자는 뭐 일단 임기까지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그런 총장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 있겠네요, 그럼. 예. 날이 더워서. 날이 참 더워요. 예, 날이 참 덥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국내 사정이, 얼마 전에 이제 또 최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한번 검찰 개혁 제대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검찰 내에서 이 반발의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다. 지금 이제 문무일 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미션은 2개 아닙니까? 자, 우리 공직사회의 과거에 적폐청산, 혹시 미진한 수사가 있었으면 다시 들여다볼 것이고, 재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 검찰의 시스템 개혁, 나가서 적폐 청산까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2개의 아주 묵직한 미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향상 굉장히 맞으신 분이기도 해요. 검찰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아까 이제 장윤성 기자 표현을 따지면 주변에 막 어울려서 사람들 끌어서 뭐 그 막말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 검찰이 인권 보호 기구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의 검찰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박상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켜주고 왜 검찰에 2번, 3번 수사하는 이유도 사실은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할 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한 번만 들여다보는 걸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보는 그런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지를 원래 잘 살려내는 그런 식으로 가자. 거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분에게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계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한쪽이 학자 출신인데 한쪽이 또 검찰 내의 인사지만 학자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지금 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힘 빼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권의 그 눈치만 보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부 정치 검사들에서 휘둘려 왔던 이 검찰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지금 국민적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법무부의 이 그 탈검찰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내의 인적 쇄신, 나아가서는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예. 이 두 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보면 검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을 그날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 반발이 꽤 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 내의 반발을 어떻게 잘 다독일 것이냐, 그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냐 부분에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으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그 전임 정권이나 보수 정권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이게 지금 당면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청와대와의 그 코드를 맞춰서 일종의 그 조직 쇄신이라든지 인적 쇄신에 드라이버를 걸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치적인 견제구를 날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정치권하고 이제 기자들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몇 가지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김수남 검찰총장 후임으로 인선된 게 이제 약 한 2달, 한 50일 만에 왔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이른바 정치검찰로 분류되어 있는 인적에 대한 인적 청산 이것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2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검찰개혁. 하나는 이제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분이 1988년 사법파동 막 그때 연수원 시절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뭐 다 변호사나 뭐 판사하자 할 때 이분은 검사하고 싶다 그래서 검찰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따라서 이제 검찰본이 그러니까 검찰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선하고 일정 정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검찰총장이 네.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 양 변호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관행이 검찰 내부에 칼을 댄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놔둬라. 우리 정치와 우리가 끊게 되면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방언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 더 정치권 검찰화했고 보통 그 개혁의 얘기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저항하면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를 정치 검찰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작서부터 그 개혁의 미션을 안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난번 뭐 최광욱 변호사 팟캐스트, 손혜원 의원과 하던 그 팟캐스트에서 이 검찰이 지금 개혁에 반발하면서 막 청와대를 뭐 비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가 그렇다라는 거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 특히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조금 실무진에서의 검사들은요. 부장검사급.
부장검사급 밑으로. 밑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지 반발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진짜 그런 겁니다. 정치 검찰으로 가는 수뇌부의 몇몇 분들이 자기 권력을 다 놓지 않기 위해서 쥐고 있었던 게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되냐면 그냥 일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잡무가. 그럼 그 밑에 일선 검사들은 밤새고 죽어나갈 정도로 힘이 들어서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포기 안 한 이유가 결국에는 위에서 이거 다 우리 거야라고 꽁꽁꽁 싸맸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검찰이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추려내는 원래적인 의미의 검찰로 가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고 반발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 검사들이 왜 딱 단적으로 비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을 개혁하셨을 때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 10년 사이에 법조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검찰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거를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에 막 사정의 칼을 들여대는 작업이 사실 조금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지난번,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과의 술자리 파동으로 인해서 기수 정리가 좀 됐어요. 그 부담이 이미 덜어진 상태에서 검찰총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손을 대야 되는 검찰 내에 오래된 묵은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미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바치는 힘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근데 저는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당대표. 예.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그 현재 당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1심에서 인정이 됐던 증거들을 2심에서 완전히 증거를 배척하는 방법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연결고리 하나를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었던 연결고리가 이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법리가 그동안의 법리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인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에 만약에 지금 홍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제가 하나 예측 문제를 낼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BBK 재수사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 깜짝이야. 왜요? 정답을 말해갖고.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그 부분은 이미 정권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래요? 예. BBK가요? BBK를 포함해서 당시에 BBK도 있었고 뭐 그동안에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BBK는 재수사 들어갈 때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 보겠다 이런 최재원 교수님은요? 저도 뭐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문무일 지금 그 후보자 자체가 이 BBK를 둘러싸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이분들이 상황이기 축이 때문에 대단한데 변호사 계시지만 무작정 재조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좀 유력하다고 한다면 근데 마치 제가 새로운 증거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홍로에서 아니 이미 다 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쯤 되면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미스터 홍 했다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인간으로.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역으로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총리였던 이완구 총리, 현직 총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하나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렵게. 아니, 제가 그분의 직접 화법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은 선하게 생겼구만. 그 말씀을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고전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으셔서 저런 식의 화법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고 우면 무슨 고전이라고 해. 다른 표현이에요 저거. 그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그러세요. 저거 말고도 저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책 많이 읽었다는 얘기도 왜 하냐면,
또 아까 저기 왜 제가 누워서 침 베는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이 법은 잘하는데 예. 인문학적 지식이 딸리는 분들도 또 꽤 있거든요. 근데 일단 법조인들은 사법고시 볼 때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일종의 그 독서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나온 얘기고요. 예. 좀 전에 당시 홍현재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판결이요? 2심 무죄 판결이 무죄 잘못됐다는 판결에, 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예, 언론에는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언론을 하나도 안 봐도 그런 얘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랬나요? 예. 예. 근데 논평을 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리가 바뀔 수도 있죠. 예. 법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차피 아니라고 봐서 넘긴 거죠. 믿고. 예, 최재현 교수님.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한종 리스트도 총 7명인데 그렇죠.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을 기소했는데 친박 의원 6명은 불기소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후보자로서 예. 청문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검찰청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어허. 홍 대표는 정말 지금 홍 대표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홍 대표님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래요? 그래도 아니, 제1야당 대표인데.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럼 그럴 우린 수도 전제가 있죠. 딱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님자를 웬만해서 잘 안 붙이는 게 대표라는 게 공식 직함이니까. 아, 그래요? 예. 전 붙이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 대표님. 또 악연이 예.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지난번에도 한번 있어요. 2004년에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특검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예. 홍준표 현재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라 하면서 그때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인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현재 검찰총장이 후보자인 문무일 당시 특검에게. 예. 그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로 4년이고 대학도 선배고 학원 영주표 의원이었죠. 그때 이게 면박을 주셨었대요.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그래요? 이거 위조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수사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나오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